네, 안녕하세요. 굿이브닝입니다. 최근에 이제 데이 트레이딩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기초가 부족하신 초보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 챕터씩 시간 나는 대로 기초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분 안에 실전에 필요한 내용만으로 이동평균선의 모든 내용을 한 방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의 의미와 기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위기간의 가격 평균값을 이은 선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일선을 얘기를 한다면 종가가 나오는 이제 5일 동안 종가를 다 더해요. 그 다음에 5로 나누면 이게 값이 나오겠죠. 이게 오늘 5일 동안 오늘부터 이전에 5일 동안 더해가지고 나온 값을 오늘 점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내일 나오는 종가를 더해가지고 또 5일 동안 평균값을 내가지고 하나의 점을 찍습니다. 이 점이 이렇게 이어지고 그러니까 점을 계속 하나씩 매일 하나씩 찍어서 이 점을 이렇게 이어나가면 이걸 5일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은 이제 5일선 보통 이야기할 때 5일선, 10일선, 또 21선, 뭐 60일선 뭐 이런 식으로 보죠. 이동평균선을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이 두께만큼, 그러니까 즉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의미 그리고 신뢰도가 높겠죠. 맞죠? 그리고 기간이 얇으면 얇을수록 장중에도 굉장히 급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값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일선이나 이런 11선 매매를 할 때 단기 이동평균선에 매매를 할 때는 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 각도가 있는 이동평균선만이 의미가 있다. 매매 기준이평이라는 거를 제가 영상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을 방향 각도가 있는 이동평균선만 의미가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동평균선은 이런 식으로 상승이거나 하락일 때만 우리가 매매에 실전에 활용할 수 있다. 상승할 때 이동평균선과 하락하는 이동평균선 활용할 수 있다. 왜?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잡을 때는 이제 각도가 있는 이동평균선을 써야 되는데요. 왜냐면은 이동평균선은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평균값을 이은 선이라고 하는 게 평균값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횡보하거나 옆으로 기는 거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이 횡보라는 구간이라면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을까요? 네. 위아래를 주가가 이동평균선과 아래쪽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 아래쪽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횡보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주가의 움직임이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나타내고 있어서 이동평균선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부분들을 할 것이 아니라 박스권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파는 행위, 즉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는 위치거나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이동평균선의 매매가 하등에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의 의미를 찾자면 이동평균선은 방향과 각도가 있는 이동평균선에서만 우리가 거래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평균값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 하는 부분들을 볼 때, 이동평균선이 상승이라면 이 평균값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동평균선에 지지하는 부분, 상승하는 이동평균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동평균선과 멀어질 때 매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이동평균선 매매 방법이고요. 이동평균선이 하락할 때는 주가가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맞으면서 계속적으로 밀리는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에 닿았을 때는 매도를 해가지고 청산을 하거나, 혹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도 목표를 잡는데, 만약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했다면 매도 목표를 잡는데 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매수냐 매도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타점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타점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 어떤 특정 기준이평, 내가 매매를 하는데 기준이 되는 이평선, 이걸 가지고 타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이제 크로스라고 하는 거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뭐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이 뚫고 올라갈 때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 반대로 하면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 크로스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번 차트를 보고 한번 살펴본다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순간을 한번 표시해 보면 이 구간에서 일단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또 이런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이미 주가가 골든 크로스를 확인하고 나면은 주가는 이미 많이 떠 있는 단기 과열 상태고 오히려 밀릴 확률이 높은 자리가 되겠죠. 다만 이제 크로스를 이제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를 활용하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상승하는 이동평균선이 있는 부분에서 21선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5일선과 11선이 데드가 나오는 구간. 자, 좀 전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이미 단기 과열 상태고,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상황이 나오면 이미 단기적으로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21선이 상승하는 이동평균선에서 단기 이동평균선 5일선, 11선이 데드가 나오는 구간이라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고요. 또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는 부분에서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자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깼어요. 살짝 깬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 깨는 구간에서도 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궁금해할 수 있겠죠. 상승하는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서 이동평균선이 지지해서 매수를 하지만 지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즉 평균값이기 때문에, 평균값이 점점 이제 상승을 하는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이 21선이라는 가격대가, 이평선이 꺾이지 않는 한, 이 상승 각도를 유지하는 한 이 구간에서는 주가가 좀 밀린다 하더라도 마인드 자체, 우리가 매매하는 마인드의 자체는 매수의 마인드다. 이걸 가지고 생각하시고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동평균선이 깨졌을 때 매도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50원, 10원 막 이렇게 깨져도 이거 깨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깨진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21선이 상승하는 부분으로 기점을 해가지고 내가 매수에 접근했다면 이동평균선의 휩소 정도가 이탈하는 부분들까지는 감안하고 매수 마인드를 유지하는 형태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지 이동평균선을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제 이동평균선의 어떤 이제 타점이나 이제 크로스, 이제 배열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배열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중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있고,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제일 아래에 있고 장기 이동평균선 제일 위에 있는 부분들은 이거는 역배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정배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동평균선이 5일선이 막 상승이거나 이런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이 주가나 어떤 주식의 분위기는 하락 기울기이기 때문에 매도 부분들을 혹은 이제 매수를 한다는 부분들을 좀 자제하거나, 아니면 매수해서 수익이 났다면 좀 더 차익 실현을 좀 일찍 하는 형태로 시장을 봐야 되겠고, 정배열이라는 구간, 단기 동편 제일 위에 있고 장기 동편 제일 아래에 있는 전체적인 어떤 상승 국면이는 어떤 국면에 있는 부분이 정배열을 얘기하는데요. 정배열일 때는 이동평균선이 좀 전에 말씀드린 살짝 이탈하더라도 주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 구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면서 가져가는 형태로 살펴봐야 되는 이동평균선의 국면을 파악하는 거고, 타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평균 선을 하나를 가지고 돌파가 나오거나 이탈이 나왔을 때 내가 매매에 활용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동평균선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이동평균선을 기본적으로 다 알아봤고요. 여기에 오늘 말이 나온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동평균선은 각도가 있는 것만 의미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상승할 때는 이평선 지지시 매수, 이동평균선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이평이 닿았을 때는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일단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타점을 잡는 부분들로 쓸 수가 있고, 이제 크로스 부분들, 그리고 배열, 현재 내가 단기적으로 좀 밀리는 부분이나 이동평균선 살짝 이탈한다 하더라도 정배열일 때는 좀 더 시간을 갖거나 좀 더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 간단하게,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모았으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